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의 일이 많은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라고 대리인단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전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고요. 돌연 불출석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한 헌법학자는 결국 대통령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변경 없이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모레인 20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오후에는 탄핵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눈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눈이 녹듯 얼어있는 전국도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언더독 토론, 문화 산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8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여수국가산단 악취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이미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관련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규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악취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 대책, 주민 보호 조치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악취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만 1,200건 이상인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여수국가산단은 2019년 7월 악취관리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악취가 배출 기준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남도 등 관계당국이 새벽이나 오후, 저녁 시간대별로 복합악취 등을 조사하는 등 중점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예. 또 여수시도 유해대기 이동 측정 차량 운영과 민간 환경감시원을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점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도 이처럼 악취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로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일부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석규 의원은 여수시가 산단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산단 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 임시 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저감 대책과 주민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수시는 보다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도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여수 국가산단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기 절반은 먹통이라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측정기의 절반은 먹통이다. 점검이 사실상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송하진 의원은 수년 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사건으로 235곳의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고 수십 명이 사법 처리된 사건은 충격과 불신을 준 대표적 사건이다. 그러면서 현재 화학물질 배출이 제대로 감지되는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수 국가산단에 설치된 대기 유해 물질 측정기는 주요 대기업 사업장 20곳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 하지만 20개 지점 중 10개 지점은 대기 유해 물질 측정이 불가한 측정기로 확인이 됐다는 게 송유연의 지적입니다. 예. 이 해당 측정기들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염소가스,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은 측정이 가능한데 석유화학 산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는 감지가 안 된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해 6월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세아 MNS 같은 경우는 예. 황화수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점인데도 해당 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아닌 일반 센서가 부착돼서 측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측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부터 계속 악취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까지 시가 좀 보다 빠르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자벌드 관련 내용입니다. 지자체들의 뜨거운 경쟁 끝에 결국 순천 지역에 자리 잡게 된 호남권 자벌드 직업체험관이 꽤 오랫동안 지금 문을 닫은 채로 지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자벌드 어린이 체험관 시설 개선과 컨텐츠 개편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9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단장한 뒤 이르면 5월 재개관할 예정이고요. 예. 순천만 자벌드는 건축 연면적 8,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485억 원이 투입된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관입니다. 2021년 개관한 뒤 2년 3개월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설 보강 등을 이유로 1년 2개월째 휴관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자벌드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순천만 자벌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기약 없는 휴관 안내 공지만 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민간 위탁 대신 공무원과 공무직 등 15명 안팎의 인력을 채용해서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예. 일단 상반기 중 1층 어린이 체험관을 먼저 재개관하고 내년 중에 2층 청소년 체험관도 다시 열 예정입니다. 시민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 비판도 일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운영 대행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공적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순천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1년 넘게 장기간 문을 닫은 상태인데 재개장했을 때 활성화될지는 아직 미지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존 자벌드의 연간 운영비가 11억 원이고 방문객은 8만 명가량 되더라고요. 예. 직영이 비용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만 전시 체험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활성화 해법이 과연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순천시는 위탁 운영하던 시설을 직영하기로 하고 컨텐츠 보강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러 번 이 소식을 좀 저희가 다뤘었는데 경찰이 광양시의 서울 사무소장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의혹 관련해서 불송치 처분 결정을 했다고요? 네, 광양경찰서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해당 사안이 수년간 집행부와 의회 간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예. 업무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또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법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광양시의 경우에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이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게 아닌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 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예. 아무튼 지난해 광양시는 서울 사무소장에게 영수증 처리가 없이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원한 것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광양시 서울사무소는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이나 국비 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 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새로운 그 소개 멘트 준비 저번 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셨어요? 아니 아직 아직 결정이 안 혁신당 났어요?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예, 좀 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신 예.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님. 자, 두 분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입소를 해가지고요. 어. 그 31사단 광주에 갔다 왔거든요. 예, 갔다 왔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떤 부분? 저도 이제 그 31사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근데 이제 많이 변했고 또 중대장님이 뭐 소통을 강화하시더라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입소하면은 딱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중대장님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제기하시면 민원 제기하면은 충실하게 그 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 또- 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어. 밴드 활동 사진도 공유해 주신다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8시부터 9시 사이에 혹시나 들어간 지 3일밖에 안 돼, 4일밖에 안 됐는데 혹시나 전화 올까 했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들어간 지 3일 만에 네, 4일 만에 전화 군대에서. 왔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 뭐 SNS도 하고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대 배치가 안 부모의 되고 마음으로, 예. 근데 또 급여도 18개월 동안 거의 2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음, 아, 저희들 때하고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라떼는 이런 말이야. 지금.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요.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그 시민광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또 파면 촉구.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광장에서 앉아서 계속 촉구를 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좀 지역의 제 정당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파면 촉구도 하면서 시민 대행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함께 했고 예. 오늘부터 26일까지 지금 284회 순천시회 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회에서는 민생안전 실질적 대책 마련을 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좀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사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민생회복 지원금을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지역의 어떤 그 민생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일부 해주라. 그러면 지역에서도 좀 감안해서 좀 매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경제를 조금 더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촉구를 좀 해서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쌀 의무 수입 제도 중단이라든지 또 무한공항 관련해서 여수공항의 안전 대책도 좀 촉구하는 이런 본회의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 주간 또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그 최근에 전현직 여수 시장들께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 분은 소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경찰서 조사가 예정돼 있고, 현직. 네. 예. 한 분은 선거법을 위반해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전현직 여수시장들의 의혹 제기 또 재판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전직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 재판 사건 건부터 보자면 최근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다 보면은 이제 북콘서트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책 판매 수입을 통해서 이것을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고노봉천 시장께서는 그 정책 콘서트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쯤이었죠 그때가. 저도 갔었는데 예. 이게 이제 선관위가 보기에는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래서 음. 기소를 하고 재판을 붙였던 사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정책 콘서트만 했었는데 예.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 생방송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방송을 네,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증거 자료로 남는 거예요. 음. 선관위가 만약에 이 행사가 의심스러우면 본인들이 캠코더를 가져오셔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유튜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거 자료로 확보가 돼 버리는 거죠. 예. 네,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예행 연습을 하셨을 건데 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었을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콘서트를 열고 정책 콘서트를 열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을 또 지급을 했잖아요. 네, 행사 비용을 잘못 집행해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을 해서 이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리 선관위에다가 이런 부분은 문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예. 집행하는 게 맞는가.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리 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법을 위반하면은 이 벌금형하고 징역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벌금형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징역형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결국 이제 정치인들은 잊혀진 게 가장 두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다 보면 본인 정치 생명하고도 관계된 부분인데 예. 좀 이런 것을 좀 해야지. 일반적으로 선출직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안 되면은 자기 뭐 이상이나 정책을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죠. 뭐. 네, 그래서 선거법은 꼭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권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죠. 당연히 항소하셔야죠. 예, 네. 하고 이게 1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형의 형이 좀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 네. 자, 한편 순천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은 좀 간신히 지키게 됐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서도 이 같은 이번 사건에 좀 평 좀 주시죠. 아,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제 9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 이게 이제 무혐의가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은 청렴이라든지 또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를 좀 지켜야 될 저는 예.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1심에서 이렇게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 선고가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좀 낮은 자세로 또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꾸준히 또 함으로써 사실 지역민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좀 다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내가 뭐 90만 원을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했고 상실은 아니니 다행이야. 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낮은 자세로 또 시민들에게 또 봉사하고 또 꾸준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1월 달에 페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 간접 공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직 정기명 시장, 여수시장의 여수 소재지구 개발 관련 특혜 의혹 사건도 한번 보죠.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현대산업개발 쪽 그 시행사 대표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난해 말 그 제주항공 그 참사로 인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수사가 지금 답보 상태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지난 11월 18일 날 경찰에서 여수시청과 관련 혐의가 있는 뭐 사무실이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예.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고 그 자료 분석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행사 대표께서 아직 조사도 못 받으셨거든요. 못 받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요한 관계자가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행사가 있고 예.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예. 저쪽은 다른 시행사가 있고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이 공모를 했었는데요. 예. 이게 그 시행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다량의 수억 원의 자금이 발견이 됐고 과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 돈의 흐름과 뭐 용처를 좀 파악하려고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앤이 사라지다 보니 예. 마지막에 가는 출처가 어디였냐 이 부분은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정기명 시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이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 시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예,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2월 21일 날 그 정기명 시장과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입건을 했다는 소리는 앞으로 이분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하겠다. 의지거든요. 예. 이 문제가 이제 소재지구 개발 사업에서 공동주택 용지 공모 사업 거기서 중흥건설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수억 원의 예산을 시행사에 투자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했는데 네. 그 돈이 과연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그 돈의 용처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키맨은 사라졌더라도 그 중간에 투자하신 분들 또 그 회사에 있던 직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상대로 아마 강도 높은 수사는 있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정기명 시장 측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문제가 없었고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 자체가 좀 불행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현직 시장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수장인 여수시장께서 예. 의심을 받고 수사 기관에 입건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수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기명 시장을 평을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할 것도 없다는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웃기면서 슬픈 그렇죠. 약간 이런 웃픈 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 임기라도 앞으로 여수시장을 어떻게 미래로 이끌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이봉남 의원님의 논평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역별로 보면 사실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과 또 뭐 상대편들이 다들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이든 지금 뭐 시시비비 또 소송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한 상태인데 예.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계속 또 오래 지속되고 또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거는 해당 지자체 그리고 해당 지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뭐 안 좋은 시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또 피해를 보는 것들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또 수사를 통해서 빨리 그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들이 여수에서도 그렇게 돼서 좀 이렇게 조용한 여수시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조용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쪽으로는 좀 시끄러워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시시비비가 없고 소송이 좀 없는 그래서 좀 안 좋은 데 좀 조용해야 그렇죠. 되고. 예, 활발한 여수시가 되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순씨 말씀하시라니까 왜 여수시 예, 뭐 정 시장 측은 아직 의혹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기에 조만간 수사가 종결되면 결정문을 좀 보고 시민분들께 소상히 입장을 밝히겠다. 믿어달라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수사 상황을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좀 의혹조차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고 사실은 또 그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광고 듣고 와서 이봉남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 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앞서 이상우 의원님의 주제 만나봤고 이제는 이봉남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순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그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순천만 야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한 추진 과정부터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예. 전 시장님 때 그러니까 전임 시장 때 시작을 했었던 이 순천만 야시장 사업이 일몰 그러니까 사업을 접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84회 순천시회 임시회에 예.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의 건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8대 그러니까 의회로 보면 8대인데요. 그 시기에 이 순천만 야시장 사업을 정말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발생된 또 어려움과 이런 걸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결국은 일몰 사업으로 좀 종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좀 주제로 좀 선정해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죠? 몇 년도부터 야시장이 그럼 시작이 됐어요, 이게? 네, 시작은 2019년부터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운영 용역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사업비는 20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예. 실질적인 운영은 22년 10월부터 23년 11월까지 해서 한 1년이 조금 넘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운영을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23년 12월 말에 예. 계약 종료가 됐고 예. 지난해 1년간에는 전혀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이번 연초에 이게 일몰하겠다라고 해서 순천시의 그 시책을 일몰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좀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를 하고 이후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거나 또 그 시책을 일몰하거나 이런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천만 이 야시장은 시행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먼저 야시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었죠. 네, 23년에 이제 정원 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예. 이 순천만 야시장 장소가 지금 이제 오천 그린광장 주변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예. 이제 박람회를 치르면서 이제 경관을 좀 해친다라고 해서 이 야시장 위치를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가둔마켓 주변 인근으로 이거를 이전하려고 하면서 예. 상인들께서 좀 반발을 많이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시에서는 이 정원박람회 주변에 이제 녹지 조성 구역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퇴거 명령을 좀 했었고요. 이 야시장 그 운영하신 분들이 당시에 또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갱신 요청도 했었고 장소 이전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호소들을 좀 시에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장소 변경 이외에도 상인과 순천시 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시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처음에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때도 야시장 운영과 관련된 현재 지금 있는 오천 그린광장 주변에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상 외지 방문객들,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 위치가 실제 관광지랑 좀 떨어져 그래서 있다. 떨어져 있고 또 숙박지와도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 이제 교통 여건상 그 교통 대책도 마련이 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여기가 야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먹거리가 있으면 볼거리도 있고 또 이렇게 놀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많이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예. 이런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상인들 푸드트럭을 상인하는 상인들 내부에서도 똑같은 사항들이 제기가 됐던 거죠.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요. 아니 운영자들과 시와 아시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좀 마찰들이 있어 왔던 순천만 야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진행이 됐고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다고 했을까요, 아까? 푸드트럭 개조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력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야시장을 또 운영하려면 주변에 또 이렇게 그 주변 여건도 좀 시설 개선이 좀 돼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약 19억 용역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좀
투여가 꽤 많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또 투입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네. 자, 근데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어 왔던 시기가 국제 정원 박람회 했던 시기랑 좀 맞물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그때 그 야시장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었나 봐요. 이제 야시장 운영되기 전에 네. 야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 특히 야외에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대면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그 외부적인 요건은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야시장의 계획대로 운영이 좀 안 됐었던 예. 큰 난관이 있었고 이제 두 예.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치가 정원박람회 구역 행사 구역 안에 들어가는 어촌 그린광장 주변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경관상 이렇게 좀 경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이전하면서 좀 발생이 된 사안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정원 박람회는 끝났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좀 종식이 됐고 앞으로 조금 더 잘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접겠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그 계약 기간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 23년, 3년에 예, 끝났고. 12월 예, 말에 이제 끝났는데 이 최대 조례상으로는 5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갱신을 안 한 거죠. 예, 갱신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천만 가든마켓 주변으로 푸드트럭을 이렇게 좀 몇 대 이전을 하면서 예. 가든마켓이 지금 도심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시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이런 관람객들에게 좀 특색 있는 어떤 그 야시장을 제공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운영을 이제는 하기엔 좀 무리가 예,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이런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이걸 알겠습니다. 위탁한다든지 또 통합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몰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봉남 의원님? 저는 당시에 이 순천만 야시장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 부분들을 시작을 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래장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리가 좀 꽤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 좀 더 위치 조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상인들과의 조금 더 긴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추진을 하도록 권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매우 좀 아쉽고 아쉽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된 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이든지 초기에 이런 협의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면밀한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은 꼭 뒤에 가서 이런 탈이 나요. 예, 이런 탈이 좀 나더라고요. 꼭 이렇게 잘 추진이 알겠습니다. 안 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지거나 아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또 그때 제기했던 문제 제기들이 또 옳았다 이런 좀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이상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 그러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도 시책 일몰제를 통해서 작년에 18건 정도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예. 현재 뭐 세수 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용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아직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순천시 관련해서 부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은 결국 마지막 순천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때는 갑론을박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분들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야시장 그동안 했던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인데 분명히 의원들한테 와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뭐 자기들도 생과 사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자기도 투자한 금액도 있을 건데 아마 순천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을 때 예. 아마 또 많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게 뭐 전직 시장 때 시행한 시책이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일찍 좀 뭐 일몰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예, 제가 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진 초기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라든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예. 지역 사회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사항들이 운영 과정에 이게 드러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장소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 푸드트럭 개수도 장소 변경하면서 이제 절반 정도로 줄었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온 수입이라든지 또 운영 여건이 안 돼서 뭐 접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전임 시장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뭐 인간관계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아마 뭐 전직 의원보다는 어차피 시 정부 자체에서 판단을 내리셨고, 예. 근데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 시정 조정위원회 상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례를 폐지하려면 순천시 의원님들이 폐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 중에서 분명히 많은 민원은 발생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에도 지금 이렇게 일몰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건들 중에 관심 갖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순천시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수는 결국 낭만 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힘들다더라고요. 근데 여수시는 이게 조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지침으로 돼 있으니까 시 정부가 판단해서 이 시점 끝났다 생각하면 바로 그냥 일몰 자체적으로 할 수 시켜버리거든요. 있어요. 근데 조례가 있으면 여수시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시책과 관련해서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저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또 의결하고 집행 과정들을 의회에서 다 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전혀 그런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과정 없이 시책을 바로 안 해버린다? 이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으면 이거를 마무리할 때도 평가하고 또 일몰하고 하면서 또 정리하고 다음 단계에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추진하는 과정들이 저는 어떤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음에 또 새로이 진행할 사업들은 조금 더 초기부터 철저한 또 진행 점검 단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지금도 아마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할 때 또 문제 제기됐던 사업들이 순천에도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일몰 대상이 좀 발생할 사업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 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지역의 문화 소식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 문화산책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미당 정여춘 서예가를 소개합니다. 고전 한문 서예에 현대적 감각의 채색을 더한 서예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입니다. 오, 서예에 채색을 입힌 작품. 네. 기존 서예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작업 전에 직접 항상 먹을 가신다고 해요. 먹을 직접 갈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20여 년 전 초등학생 때 먹을 서예 시간에 갈아봤던 기억이 그때가 마지막인 것 네. 같은데요. 최근에 서예를 하면 먹물을 직접 붓는데 부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먹을 갈아서 하신대요. 그래서 집중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특히 올해 23대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지부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래서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정여춘 서예가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끈기, 인내, 근면을 갖고 책임감,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한국미술협회 여수 지부장에 이번에 취임한 호감이당이고요. 정여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을
지내보니까 좋은 점도 생기네요. 지혜가 생기고 그 여유로움이 생긴다거나 할까요? 그 후퇴나 쇠퇴가 아니고 그 숙성이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와 닿는 것 같고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네네. 내 맡은 일에 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네. 거를 고스란히 느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약간의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지키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정여춘 선생님은 어떤 작품을 그리고 계시나? 저는 이제 그 고전 한문 서예를 네. 그 남재 송전석 선생님이 저의 스승이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0년 넘게 공부를 했고 지금은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채색을 더해서 저 자신만의 그 품격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예와 처음에 인연이 된 이유가 뭘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초등인데 네. 우리 국민학교 시절 실과 시간에 네. 그 벼루를 가지고 그때는 환경이 좀 열악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아버님이 그때도 그 붓글씨를 좀 쓰시고 있었는데 조그만한 벼루가 있었어요. 네. 자랑 삼아서 그걸 들고 학교에 가가지고 붓글씨를 썼는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언젠가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숱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이 글이라는 게 글씨라는 게 써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인 부분도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깊이도 또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가들이 고민하고 또 어느 단계를 올라와야 작가 그 바늘에 쓰는 건데 네. 그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서 무척 힘들었어요. 부분이. 그래서 나름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산도 많이 다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조그만한 것도 굉장히 좀 아니고 기고를 구분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용서 안 할 게 없고 못할 게 없구나. 생각의 폭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미지가 굉장히 단아한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 댁에 가면 아니면 또 작업실에 들어가면 그 묵향기하고 네. 차향기가 같이 공존할 것 같다. 그런 상상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어때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 미협 회원들도 그림 그릴 사람 같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고 시절 때는 그 그림을 그렸었어요. 여중 여고 때는 그림을 그렸었고 그래서 제가 채색을 더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그때 했던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글씨로 하면 독특하게 좀 매치를 한번 시켜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순간 집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집중이 안 되면 글씨가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 첫째 먹을 갈아요. 요즘에는 먹물을 많이 씁니다. 편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지금도 준비를 하는 거죠. 과정을. 이제 신문을 보면서 먹물을 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먹이 갈아졌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화선지를 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져간다거나 할까요? 뭔가 이 행위를 하면서 정화된다거나 할까요? 저도 여기서 지금 작업하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저 혼자 먹물을 간다고 보면 됩니다. 내 작품 수가 많거나 약간 먹물을 넣는 것도 이 글씨 먹의 그 목향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약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먹을 갈아야 되네. 갈수록 욱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는데 먹을 갈아야 되나 싶네요. 요즘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 안 하려고 하고 먹을 갈아서 뭘 하겠다 그건 아니고 해오던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정리하는 기분.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의 네. 지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모든 사람은 그 내 인생에 꽃을 피우는 씨앗 하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기대하고 그 내면에 있는 뜨거움과 그 향기, 열정, 그 제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어서 아마 이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옳다고 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해낸다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저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또 미술협회가 지역에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수미술협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해요. 전시, 벽화사업, 낭도, 갱번길 네. 그런 공적 사업에도 이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술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수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또 올해 이제 박물관과 네네. 여수시립 미술관이 네네.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재단이 만들어지게 네네. 되고. 이륙 그 선 박람회에도 우리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여수 미협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문화재단이 7월에 생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미술인들이 그 여러 가지 창작 활동하는데 회원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질 높은 환경을 만드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이나 그 작품 성향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 활력소가 되죠. 네. 여수 미술을 위해서 또 여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마음을 네. 글귀로 하다 표현을 하자면 노자 도덕경에 상선약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좋은 것, 굳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흘러서 그 자기가 제일 아래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8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